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라서 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1시간 동안 즐겁게 연금에 대해 상담해보고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고 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져 가는 것 같고 여기저기 나들이 다닐 일도 많고 한데,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나들이 하시면서 또, 교통, 사고도 조심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또 연금 많이 받잖아요. 그죠? 네. 자, 다들 인사해 주시고, 오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금 라이브를 이렇게 오전에 하면 제일 좋은데, 저녁에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실, 하루 종일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주시기 때문에 연금박사 라이브 지금 거의 2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 저도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여러분에게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연금 관련 이슈들이 최근에는 좀 뜸한데, 제가 지금 최근에 하나 발견해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제작해서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비과세 연금보험이 그 비과세 한도가, 제가 일시납은 1억 원, 월 적립식은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뭔가 좀 헷갈린 게 있었다. 그래서, 월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월 150만 원 하시는 거까지 가능하고요. 일시불로 1억 원까지 가능한데 그 일시불로 1억 원 하는 것을 월 적립식으로 환산해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을 총 내려면 한 달에 83만 원씩 10년간 납입하게 되면 9,960인가 돼요. 그럼 1억이 안 돼요. 그럼 걔도 비과세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세금 전문가고 나름대로 이 연금 관련된 세금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세금을 분석하고 거기에 조항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세금을 다시 해석하면서 보니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좀 놓치고 있었긴 했는데 우리가 사실 월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비과세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걸 제가 지금 발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에 대해 세법 조항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게 참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늘도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균님 반갑습니다. 태리님 반갑고요. 금월천님 반갑습니다. 장혜숙님 반갑습니다. 유춘수님도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셀틱클래스코님 반갑습니다. 김영식님 반갑습니다. 샌달오드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도 오시고 또 기존에 오셨던 분들도 계속 오시네요. 제이님 유익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베스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임재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민식님 반갑습니다. 소니님 반갑습니다. 리지맘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머털조사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은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 다 드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코로나 직전에는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외부 강좌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외부 강좌들이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못 뵙다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 강좌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처음으로 5월 13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머니쇼,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재테크 박람회 서울 머니쇼에서 제가 강사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3일간 목, 금, 토 진행하는데요. 그 박람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전시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연도 열리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5월 11일 날 오전 11시에 제 연금박사 강의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좀 고대하셨던 분들,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그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코엑스로 오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저희 상담센터 부스도 오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상담 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도 받으시고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5월 13일 날 토요일 날 코엑스에 오시면 일단 연금 박사 과정을 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님 이패스 코리아 연금 상담 전문가 과정 듣고 계신데요. 네. 서울 머니쇼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 연금이라든가 주식, 재테크, 부동산 이런 강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패스 코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을 취직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우리 사회의 일반인으로서가 아니라 연금 상담 전문가로서 일반인에게 연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싶다. 너무 일반인들도 많이 수강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연금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사실 뭐 학력 무관, 경력 무관으로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시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주변 분들에게 연금 상담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을 지금 신설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 장덕진 박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이 과정이 이패스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연금 상담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수강하시면 되거든요. 온라인 수강하시고 시험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시험 봅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 시험 보니까 다 오픈북이잖아요. 오픈북. 책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연금 상담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CPE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더 확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금 박사는 유튜브 연금 박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또 연금 박사 상담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좋은 방법, 효율적인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상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의를 통해서 또 연금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잘 준비해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최근에 지금 연금박사 채널 구독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구독자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구독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좀 전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연금박사가 있다라고 많이 알려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게 되면 연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차피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다 늙게 되는 것이고 늙게 되면 다 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금박사는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봐야 되는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씨님 반갑습니다. 이성웅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정민식님 6% 연금 50세 10년 납 70세 연금 개시하면 평생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초과되는데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5%, 6%, 7% 연금들은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 수령이 의무입니다. 의무이자 권리죠. 자, 그래서 다른 방식은 안 되고 평생 연금 수령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시는 그날까지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00세든 120세든 150세든 관계없이 혹시 일찍 돌아가셔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원리금을 다 받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원리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 원리금을 초과한 이후에도 계속 받으시게 되면 그것도 평생 받으시게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평생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양미 님도 반갑습니다. 솔기 님도 반갑습니다. 김영수님 꼭 합격하십시오. 김영길 님 반갑습니다. 몽실 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오래간만에 라방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좀 피곤해 보이죠? 네, 하루 종일 강의하고 상담하느라고 좀 피곤합니다. 사실 9시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연금을 전파하기 위해서, 연금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주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연금 수령 시 해외에서 살고 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해외 아니라 우주에 살고 계셔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연금, 국가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관계없이 연금은 국내에 있는 계좌로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그 계좌를 국내에 있는 계좌에서 쌓아 놓으셔도 되고, 이걸 해외로 가져가셔서 환전해서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계시든 관계없이 지금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햅시와님, 유익합니다. 감사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희님, 반갑습니다. 김영수님, 개인연금 넣으면 기초연금 못 받잖아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김영수님도 이 연금 전문가 또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개인연금 넣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연금 넣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냐 못 받냐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뭐 예를 들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각각 다른데 예를 들면 부부가구가 300만 원 이하면은 기초연금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을 환산하거든요. 그 소득에는 연금도 들어가지만 부동산도 들어가고 근로소득도 들어가고 임대소득도 들어가고 주식도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다 써서 내가 정말 소득이 재산이 사라진다면 기초연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연금을 가입하건 주식을 가입하건 내가 부동산을 사건 아니면 현금을 사건 금을 사건 관계없이 내가 뭘 사더라도 결국은 다 재산에 포함되게 되고 결국은 이 재산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해도 재산이 쌓여 있으면 기초연금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상품을 갖고 있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신님 반갑습니다. 네, 답변 제가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바람소리님, 요새 가까운 지인들에게 안 내거나 덜 낸 국민연금 내도록 계속 설득하는데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부분 60세들이 다 가기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금개혁 시 10년치 일시납이나 60세 직전 안 낸 거 다 내는 거 늘 불합리한 문제점이라고 하신 내용들 없어질 가능성 높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친구분들이 대부분 다 60세 안팎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수혜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단적으로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 나이가 물론 연령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내 나이가 50세가 넘어간다. 그러면 연금 준비 1순위는 국민연금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낼 수 없을 망정 내가 낼 수 있는 데까지는 내서 국민연금을 최소한 기본적인 연금으로 확보하시라는 거죠. 왜?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60대 지금 뭐 50대 이런 분들의 연금액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제도가 잘못되고 잘 되고를 두 번째로 떠나서 일단 60세 안팎이시라면 사실상 내가 낸 돈 대비 가성비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다. 뭐 국민연금 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내면 건강보험료 올라간다, 여러 가지 뭐 있으신데 그것도 사실상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걸릴 때의 문제인 것이고요. 자, 그런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연금을 선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거고 받다가 일정한 기준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그런 건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라 라고 설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0, 30대에게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기금이 고갈이 확정되어 있고 그들은 낸 돈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20, 30대에게 굳이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50, 60대에게는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이 맞다. 더 내셔라. 계속 설득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연금 개혁 시에 지금 추후 납부,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내게 해주는 거, 추후 납부, 그 다음에 반납 제도, 과거에 해지한 사람들 다시 부활해주는 제도, 이런 제도는 제가 안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제도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연기연금 제도 이런 거 좀 늦추게 되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 이런 제도들도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하게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사실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가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퍼주는 제도 이런 제도들은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연금 개혁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 보험료를 더 올리느냐 낮추느냐 이런 부분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부적으로 제도를 봤을 때 제도 중에 너무 후하게 주는 제도들은 아직 손대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런 제도는 사실 손대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손대서 안 좋아지는 것이 전체에게 다 안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손대서 안 좋아지는데 예를 들면 추후 납부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추후 납부 하실 분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진짜 추후 납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20, 30대인데 현재 일이 없어가지고 국민연금을 못 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20, 30년 후에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려고 봤더니 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진짜 이런 좋은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지금까지 이미 써먹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고 나중에 써먹어야 될 우리 젊은이에게 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효영님, 기초연금은 공시지가, 단독가구 얼마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이 기초연금 보시면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있습니다. 그 인정액이 보실 때 아파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단 보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을 4%로 환산을 합니다. 물론 부채 같은 거 제외하고 기본적인 거주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다음에 4%로 환산을 합니다. 그게 연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서울시에 있으면 한 1억 3,500을 빼고요. 내가 어쨌든 내 가치가, 집의 가치가 기초연금에서 인정하기를 예를 들면 7억으로 인정했다. 7억. 자, 그러면 7억의 4%는 7, 4, 28. 연간 2,8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잡고 2,800만 원 나누기 12는 매달 약 한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도, 현금도, 자산도 전부 다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 가지고 소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영님 그렇게 답변해드리고요. 이영님 반갑습니다. 타로어머님 반갑습니다. 배수차님, 자본주의 본질을 알면 삼성전자는 망할 수가 없고 연금의 본질을 알면 노후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글귀가 박사님 강의에 도움된다면 강의할 때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배수차님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명언. 물론 제가 한 말을 좀 요약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가공하셔가지고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본질 아시겠죠?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가? 돈이 주인인 세상. 연금의 본질, 노후에 가장 필요한 소득은 연금소득이다. 그래서 연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우리 패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김영수님 도움이 되셨군요. 이효영님, 지금 10대, 20대 청년들은 세금에 가까운 연금인데 라고 하셨는데 맞죠? 그죠? 이시프님, 60대 국민연금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60대가 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내가 안 내고 있는 거를 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거나 혹은 기존에 가입했다가 해지하셨던 분들이라거나 이러신 분들은 60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60세 생일이 안 지나신 분들 있으시면 국민연금단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국민연금 가입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59세인데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러면 59세에 가입하셔가지고 10년간 납입하셔서 69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해주님, 연금 받으려면 10여 회 더 납입해야 하는데 10회를 더 납입 후 연금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만약에 10년 채워서 120개월을 납부하셔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120개월을 채우지 않으시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낸 돈 대비해서 한 70대 80대까지만 사신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해주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연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연금 개시가 그렇다면 채우셔가지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은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연금으로 가입하시고요. 받으시고 채우셔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뭐 얼마 못 살 것 같다. 아니면 뭐 우리 배우자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유족임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는 일시금을 받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그놀리아 피님, 68년생 미혼인데 종신연금 시 상속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나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종신연금 시 상속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보험 계약서에 전화하셔가지고, 보험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속인을 누구에게 지정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유언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에 가장 우선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유언이다. 유언. 그래서 내가 유언해가지고 내가 이 재산은 누구누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공증 받아 놓으시면 그 유언이 가장 효력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은지님 좋아요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현재 200여 명 듣고 계신데요. 좋아요 60명 누르셨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르시면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퍼져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리지맘님, 연금을 잘 준비하자고 늘 외치시는 박사님, 뭐, 미래의 경제를 살리시는 거에 애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우리 리지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금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20년간 재테크하고 우리 사회를 연구해 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자산을 불리거나 자산을 뭉켜주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써서 경제가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에는 주식 부동산을 통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불리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를 키워나가고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장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비 중심의 사회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들이 클 때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지 계속 큽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크죠. 자,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성인이 됐는데 계속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면 병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이 시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성인들이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인들이 병에 안 걸리려면 이게 몸이 순환을 해야 돼요. 순환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들어왔으면 내가 배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땀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흐름이 있어야지 이게 동맥경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잘 순환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 우리 경제도, 대한민국 경제도 이제 성장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잘 소비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 경제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장롱에 처박아 놓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꾸 부동산을 묻어놓고, 이렇게 되면 돈이,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족족 전부 다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되지 않고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환이다, 순환.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근데 무작정 쓰고 과소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재산이 다시 묶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연금 자산이다. 연금. 연금은 사용하게 만드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서 많이 써줄수록 소비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더 많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꼭 애국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금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슬라님, 늦춰서 30% 늘려 타는 제도도 개혁해야 우리 후대들에게 도움되겠네요. 지금까지 늦추신 분들은 인정하고요. 그렇죠. 네. 사실 국민연금을 늦게 타게 되면 1년에 7.2%씩 올라가게 되고, 5년간 늦추시게 되면 7.2%씩 5번이 늦춰지기 때문에 36%가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자, 그러면 1년 늦춰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있으나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이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수익률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국민연금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민숙님, 64세에 국민연금 받을 예정인데요. 60세 지나도 연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63세에 5년치 한꺼번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내가 연금 받는 나이가 만약 64세라면 60세에 납입 의무가 종료되죠.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4년간 내가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 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안 냈어요. 내가 안 내다가 나중에 64세 직전에 과거에 안 낸 거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그러니까 미리 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추후 납부라는 것이 내가 전체 납입 기간을 다 포함해서 추후 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잘 내오신 분들이 4년 동안 안 낸 거를 나중에 추후 납부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걸 다 합쳐가지고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어떤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개님, 국민연금을 5년 조기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몇 %가 또 삭감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5년 조기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할 경우에 몇 %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자, 유족연금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가 지급되는데, 그러면 이게 받던 금액이 내가 5% 조기 수령 감액한 금액에서 지급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 연기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 받잖아요. 그럼 그 더 많이 받던 연금액의 40에서 60% 지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내가 정상 개시 연령에 받아야 될 연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걔보다 일찍 받으면 당겨 낮춰 받는 것이고, 걔보다 늦춰 받으면 더 많이 받는 것인데, 만약에 땡겨 받든 늦춰 받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땡겨 받아서 적게 된 금액의 60% 받는 것이 아니고, 늦춰서 더 많이 받는 금액의 60% 받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원래 정해져 있는 기본 연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의 60%를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 연금액 중심으로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씨님 50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군인이라 기초연금은 못 받아서 15년 전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들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매달 연금 500만 원 목표로 노력 중이십니다. 네, 꾸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군인, 공무원, 사학 출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분들도 안 되지만 우리 김씨님처럼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못 받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김씨님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공무원을 기초연금 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배우자는 또 왜 안 주는 거예요 또. 공무원 배우자는 무슨 죄야 또. 네,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꾸준하게 준비하시고요. 또 남편이 군인연금이시면 또 군인연금도 일정 부분 받으실 거니까 매달 연금 500만 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분이 연금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배우자님께서 그냥 마음 놓고 있지 마시고, 남편은 남편이고 내 연금은 내 연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연금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각 부부가 각각 연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줄리안님 2억 퇴직금을 어떤 포트폴리오 연금 준비하면 좋을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퇴직금이 2억 정도 있으시군요. 어떤 포트폴리오 연금을 준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2억입니다. 자, 2억을 가지고 내가 IRP 계좌에서 운용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괜히 공격적으로 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퇴직금이 1억, 2억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신 분들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그 디폴트 제도 해가지고 맡겨놓으면 적지 않은 비중이 또 주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또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일단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억 정도의 퇴직금이라면 일단 70% 이상은 반드시 예적금을 통해서 안전자산 확보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내 돈이라면 막 투자하겠지만 남 돈이라면 또 막 투자 못 하잖아요. 그죠? 괜히 또 했다가 나중에 날리면 또 큰일이잖아. 뭐 다른 자산이 많이 있으시다면 뭐 2억 정도야 내가 한번 껌값시다. 그러면 뭐 그냥 막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죠. 자, 그러면 70% 정도는 안전하게 하시는 거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이제 공격형 자산 주로 뭐 하지 마시고 TDF 같은 거 투자하셔가지고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머래님, 박사님 영상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연금 박사 영상을 보니까 약간 상업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상업적이고요. 연금을 판매하고 여러분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득하고 강조하는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상업적이 될 겁니다.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모두가 연금을 제대로 설계하는 그날까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고 연금을 가입하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럼 제가 살살 앉아가지고 그냥 뭐 박사님처럼 앉아가지고 여러분 연금 좋은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때가 되시면 여러분 알아서 가입하시고요.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가입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금 준비를 안 해. 그죠? 대충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냥 좋은 거구나. 좋은 게 좋은 거구나라고 하고 듣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 뭐가 강조해서 얘기해야지 우리가 좀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막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조해서 막 하라고 해야 좀 할까 말까 하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안 하고 넘어가요. 그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연금이 내가 그냥 단지 뭐 연금이 그냥 뭐 개인을 위한 금융상품이고 별로 안 좋은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의 중요성을 잘 몰라. 근데 연금은 굉장히 중요해. 이걸 제가 이미 20년간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검증을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연금이 필요한 거 알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 뭐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해? 예? 정말
끄집어 데리고 와서라도 앉혀놓고 설명해줘야지 사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연금 중요하다고 반드시 전해주십시오. 지금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내 주변에 나는 연금 박사님 강의 보면서 연금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왜 하냐. 그거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 하지. 그죠?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많아.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아, 그럼 또, 그런가? 또, 내가 괜히 연금 박사님 얘기 듣고 내가 헷갈렸나? 이렇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나이 들어서 늙고 나면 한 달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연금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텐데, 내가 그걸 가지고 그 돈 안 하고 연금 안 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한다고 해가지고 불려도 문제, 날려도 문제.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 제가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메가트렌드님 49세인데요. 만 60세에 국민연금 개시할 수 있나요? 만약 60세에 받는다면 65세에 받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하셨는데 네. 49세시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정상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65세. 네,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 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5년 당겨 받으면 1년 내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늦춰 받으시게 되면 늦춰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6%씩 5번, 5년 당겨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 30% 감액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상 개시에 받을 연령이 100만 원이라면 60세에 당겨 받으시게 되면 70만 원씩 평생 받으시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씩 깎이기 때문에 1년마다 이게 굉장히 후려치는 거거든요. 저는 일찍 받으시는 거, 급하다면 받으셔야 되겠지만, 오늘 내일 하신다면 빨리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찍 받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진종훈님 반갑습니다. 푸른바다님 45개월 추납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45개월 추납하시는 거 과거의 기간 거 하시는 거죠? 국민연금 추납은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낸 기간입니다. 이번 달에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계시다면 과거에 45개월이니까 450만 원 추납하시는 거고 이번 달에 한 달에 보험료를 2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45만 원 20만 원 곱하기 45개월이니까 900만 원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좋을지는 사실 가성비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내면 낼수록 효과는 떨어지지만 연금액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상 너무 많이 내는 건 좋지 않으신 것 같고요. 대략 한 10에서 20만 원 사이로 내시고 그 곱하기 과거에 안는 기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기님 감사합니다. 20분님 상담센터 방문하면 어떤 상담 가능한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 그죠?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거나 저희 담당자들 미팅 하시게 되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연금 보험, 연금 펀드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계좌, 그리고 개인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런 모든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입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것인지, 대략 얼마씩 나올 것인지 다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연금들을 다 하면 몇 세부터 얼마쯤 받을 것인가 알아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있는 재원을 잘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원 중에서 추가적으로 연금을 준비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까지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센터가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연금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사실 연금박사 상담센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물어보시려면 국민연금 공단 가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물어보시려면 주택금융공사 가시면 됩니다. 연금펀드 물어보시려면 증권사 가시면 됩니다. 연금보험 물어보시려면 보험사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시려면 종합적으로 매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다 돌아가면서 만나야 돼. 하루 종일 만나도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건 얘를 만나면 얘를 모르고 얘를 만나면 얘를 모르고 얘는 또 얘가 몰라. 그러면 나는 다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괜히 잘못 만났다가 얘가 좋다고 했는데 보니까 얘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연금이 사실 다 꼬여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 상담센터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연금 엄청 교육해가지고 이 상담센터를 전국에 다 지사를 내고 싶어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을 따가지고 연금박사 지사를 내고 싶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6개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연금 전문가를 만들어 줄 테니까 제발 여러분 주변에 연금박사 상담센터 뭐 춘천지점, 연금박사 상담센터 뭐 창원지점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좀 열심히 알려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송사님, 아들이 사회초년생인데 증권 연금저축 가입해서 연말정산 받았는데 매월 33만 원씩 넣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입금만 했다네요. 계좌에 펀드나 채권을 사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저축, 연금펀드, 증권사에 가입하신 분들 매월 33만 원씩 연간 400만 원, 올해부터는 연간 600으로 바뀌었죠. 자, 이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게 되면 증권사 그 연금저축 계좌에 돈만 넣으면 연말정산 받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뭘 사든 안 사든 관계없어. 왜냐면 돈 넣은 것 자체가 이미 CMA에서 산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계좌 돈 넣으시는 순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안 샀으니까 그냥 통장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자도 없이. 자, 그래서 펀드나 채권을 반드시 사실 필요는 없으나 웬만하면 사가지고 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샀으면 손해봤을 거예요. 안 사는 게 낫겠죠. 안 사는 게.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점이라면 지금 사셔가지고 불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펀드는 돈을 연금펀드 계좌에 넣고 안 사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IRP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넣어가지고 가만 놔두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IRP에 넣어서 내가 이 IRP를 추가로 불입한 거라는 걸 확정이라는 해주는 버튼이 있어요. 확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 IRP 계좌에 들어온 돈이 이게 퇴직금에서 들어온 것인지 개인이 세액공제 목적으로 추가로 불입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불입한 것이라도 확정을 해줘야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연금펀드는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다 끝나지만 IRP는 넣어놓기만 하면 세액공제 안 된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식부님, 방문 전 사전 준비물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 내역서 얼마 나오는지, 퇴직금 현황,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계좌, 상품 이름, 그다음 적립금 이런 거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래야 이분이 뭘 가입하고 있고 얼마가 준비돼서 얼마가 모자르고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더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해 오시고요. 사전에 조금 공부해 오시는 것도,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 플로렌스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 열정 화이팅!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제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마음으로 연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렇죠? 네. 젊은 세대도 살아야 되니까. 자, 김영수님 감사합니다. 하늘26님. 55세가 되니 그동안 적립했던 개인연금 신탁이 만료되어 5년간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다시 6% 최저보증 연금으로 5년 납 5년 거치로 65세부터 평생 비과세연금으로 받을까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연금 기간 중에는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장기 채권 투자가 더 나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6%, 5%, 7% 최저 보증 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지금 그 하늘26님, 연금 신탁, 뭐, 금리가 얼마 없었죠. 요거를 5년간 확정으로 빨리 연금을 빼내서 요거를 다시 최저보증 연금으로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65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플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연금 개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다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최저보증 연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 불려가서 그 불려진 금액을 가지고 연금 개시 시점부터는 그냥 연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확정이 되죠. 확정으로 드리기 때문에 거기 이자가 붙고 안 붙고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금액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연금 펀드와 헷갈리셔가지고 연금 펀드는 연금 개시된 이후에도 내가 수익을 불릴 수가 있는데 최저보증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이후에는 내가 불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자, 연금 펀드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불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연금을 깎아먹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시된 이후에 내가 쌓여있는 금액을 불리든 까먹든 그 금액을 다 소진하고 나면 연금이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자, 그런데 이 최저보장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금 개시된 이후는 연금 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평생 지급되는 보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금액이 평생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수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개시 전까지는 투자, 개시 이후에는 보험.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지 결국은 이 상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시한 이후에도 내가 불리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래 손실 보게 되면 결국 연금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최저보장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연금 개시된 이후에는 평생 연금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장기 채권 투자가 좋다. 물론 장기 채권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원금이 손실될 경우에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투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에게 평생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평생 연금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장기 채권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평생 연금으로 하셔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연금을 자꾸 투자 수익과 비교하시면 이거는 안 된다. 밥과 반찬을 자꾸 비교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왜? 반찬은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밥은 투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밥이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반찬만 먹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찬만 먹으면 질린다는 얘기예요. 질린다.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밥이 필요하다. 밥이 맛이 없어 보이고 밥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투박하고 단조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밥이 있어야 반찬이 더 맛있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님 1년에 6% 감액, 5년에 30% 감액이군요. 네, 말씀드렸고요. 알토랑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납부 중인데요. 만일하나 연금 개시 전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제가 낸 국민연금은 다 날아가는 건가요? 추납보험료 미리 내고 일찍 죽으면 다 날리는 돈이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알토랑님 임의가입 중이신데 국민연금 납부 중에 연금 개시 전이든 개시 후든 사망하시게 되면 결국은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유족연금. 내가 받아야 될 정상 연금액이 있어요. 그걸 개시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상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의 40에서 6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족이 있으면 받을 수 있죠. 유족이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유족은 민법상의 상속순위가 되어 있는 뭐 배우자, 자녀, 뭐 이렇게 뭐 사돈의 팔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유족의 순위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세 미만 손자녀, 뭐 60세 이상 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못 받아요. 안 계시면. 계시면 그들에게 유족연금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을 때 그분도 국민연금이 있다? 그럼 중복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망했는데 내가 유족이 없다? 그러면 날리게 되는 겁니다. 추납하고 다음날 돌아가셨다? 날리게 됩니다. 내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있다? 그럼 유족에게 가게 되는데 그 유족이 국민연금이 있다? 그럼 역시 또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죽으면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라매님 상담을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자, 저희 센터 상담에 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저랑 상담하시면 유료로 받고 있고요. 10만 원 받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상담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건 기본적인 건 다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영수님, 광주지점. 자, 광주지점 우리 김영수님. 자, 광주지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지점. 네. 제가 언제든지 내드릴 테니까 제발 연금에 대한 정보, 지식 다 가져가시고 우리 광주에 연금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수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광주에 연금의 부흥을 일으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농협중앙회님 진짜 궁금합니다. 현재 딸에 대해 국민연금을 21만 원씩 1년 정도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끊고 최저보장연금으로 바꾸려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참고로 딸은 83년생 무직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21만 원씩 내고 계시는데 뭐 국민연금을 10만 원, 20만 원대로 납부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기금이 고갈되고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연금이기 때문에 뭐 83년생
그러면 뭐 아주 젊은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40세인데.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아주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주십시오. 그죠? 국민연금 1순위를 하시고 대신 너무 많은 금액을 불입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10만원, 20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신다면 뭐 최저보증연금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끊고 최저보증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1만원씩 1년간 납부한 국민연금 어떻게 되죠? 나중에 추납도 되나요? 네. 지금 만약에 1년간 내셨기 때문에 따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 취득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과거에 안 낸 기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직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언제나 햇살님, 안녕하세요. 퇴직금 5천만원 IRP에 넣어놨는데 1년 지나면 다시 1년씩 연장해놔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5천만원 IRP에 넣어놓으셨는데 1년 단위로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퇴직금이 지금 IRP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빼지 않으면 거기 평생 있는 거예요.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서. 그럼 1년 동안 내가 예금으로 운영했다. 그럼 1년 후에는 그걸 펀드로 하자. 또 1년 후에는 예금으로 하자. 언제든지 꼭 1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간을 그냥 정해서 두시면 자유롭게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터스님 반갑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입금하고 정기예금 상품을 들어서 운영 중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확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예금이나 ETF 상품 같은 것을 매수하는 것 말고 확정이라는 거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입금을 하고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이미 추가 납입이라는 걸 확정하셨어요, 사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납입하신 분들은 그 절차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이전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확정일자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IRP 계좌에 돈을 얻기 때문에 넣은 것이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넣은 돈입니다 라고 확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가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셨다면 이미 다 확정된 겁니까? 된 겁니다. 자, 골드라인님, 직장 가입자로 120회 납입 못하고 60세가 될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납부 금액보다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현재 본인 부담금은 11만원 정도입니다. 자, 내가 본인 부담금 11만원이면 회사가 11만원 내주시기 때문에 22만원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회사에 그만두시고 나면 일단은 이제, 그만두신 게 아니라 60세가 되면 납입 의무가 사라지고 그럼 더 이상 회사에서 내주지 않죠. 퇴직하셨다거나 혹은 회사를 다니시는 중이라 하더라도 60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회사가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다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내시던 거 꾸준하게 내십시오. 내시는 금액.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이 어쨌든 그 소득 대체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월액을 보거든요. 그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2만 원에 맞춰 내셨다면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퇴직하신 이후에 60세 이후에도 그냥 22만 원으로 자부담금 11만 원에다가 회사가 내주는 돈 포함해서 22만 원으로 꾸준하게 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테리님, 비과세 개인연금 넣다가 나중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저축연금보험으로 변경 가능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비과세 개인연금과 세제 혜택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은 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서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은 가능한 얘기는 뭐냐면 얘를 해지하고 얘를 다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비과세 개인연금 넣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을 보겠죠. 마찬가지 연금저축 붙다가 이걸 비과세로 옮기려면 또 얘를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변경은 안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로우님, 복지연금 만기가 이번 달인데 일시금이나 종신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연금 개시를 미루는 것과 일시금으로 수령 후 재투자와 종신 수령 어떤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종신 수령인데 10년 보증지급이시네요. 10년 보증지급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종신연금 수령 중에서 10년 보증지급을 수령하게 되면 10년 보증, 20년 보증, 30년 보증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보통 대부분 60세, 65세 연금 개시하실 텐데 10년 보증을 수령하게 되면 70세까지밖에 보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 70세 이전에 사망하시면 70세 10년치밖에 보증이 안 되고요. 이후에 사망하시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보증기간이 짧게 되면 일찍 돌아가시면 사실상 원금도 못 받고요. 중요한 건 10년 보증지급 받아봐야 반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낸 돈의 반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최소 20년 보증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보증과 20년 보증이 있는데 보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은 떨어져요. 그래서 불리하다고 얘기하시지만 10년 보증과 20년 보증의 차이는 연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몇 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조금 덜 받더라도 20년 보증으로 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일찍 들어가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좋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연금, 종신연금 수령하실 때 10년 보증, 20년 보증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20년 보증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보증밖에 선택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확정연금으로 받으시거나, 그리고 이런 복지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 개시 이후에 수익률이 좋다, 개시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연금을 조금 더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금 개시 이후에 수익률도 크게 없다 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상 이거를 일찍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크게 유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시 이후에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차라리 일시금 받아가지고 이거를 차라리 다른 수익률 높은 연금을 바꾸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종신연금 수령인 경우에는 10년 보증 지급이라면 저는 사실상 이렇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리플로렌스님 연금의 부흥,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연금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님, 부부 임의가입 최저 납입 중이에요. 향후 수령액 남편 40만원, 부인 90만원 이상입니다. 남편보다 부인이 연금이 더 많으시네요. 그죠? 고민, 남편 공적연금 8천만원, 추납 시 향후 90만원, 공적연금 수령 가능하다고 해요. 공적연금 추납이 좋을까요? 이 공적연금이, 예, 국민연금이시죠? 8천만원을 추납했을 경우에, 추납 시 향후 수령이 가능하다는데, 중요한 건 지금 추납부가 8천만원이 불가능합니다. 추납부가 아무리 가능해도 지금 119개월치밖에 안 되고, 국민연금을 최대로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 곱하기 119개월 해봐야 최대 했을 때 6천이기 때문에 8천만원 추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님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8천만원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추납하셔가지고 연금을 수령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 부부가 각각 연금 받으시면 좋으니까 부부가 오래 사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추납해서 연금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님 몇 살이냐도 중요합니다. 몇 살이냐. 왜냐면 내가 젊다면 추납이 불리할 수도 있고 나이가 혹시 많다면 추납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산 63세 퇴직자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운용 중인데 현재 무직이지만 65세까지 1,800만원 추가로 넣어도 괜찮은지요? 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을 IRP에 운용 중이신데 무직인데 65세까지 1,800만원 추가로 넣으신데, 자, 무직이라면 IRP에 추가로 넣으실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내가 무직인데 세액공제 받을 게 없잖아요. 세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은 게 없으니까 IRP 계좌에 추가로 내가 내봐야 세액공제 환급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1,800만 원에서 추가로 내신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좀 절세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익에 대해서 절세를 받기 위해서 넣으시는 거 그렇게 사실 제가 보기엔 뭐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사실 국내 펀드라는 경우는 어쨌든 국내 펀드는 어차피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굳이 어떤 걸로 운영하실지는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으나 IRP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1,800만 원씩 추가로 넣으실 이유는 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밖에서 굴리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님 남편이 군인연금이시군요. 그죠? 예, 군인연금인데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니 무슨 얘기죠? 예, 군인연금은 임의가입이 대상이 아닌데. 자, 그래서 네, 군인연금은 추납이 안 되는데. 자, 그쵸? 네.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군인연금을 이미 가입하셨고, 그 군인을 퇴직하신 후에 국민연금을 따로 내고 계시는 거군요. 따로.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추납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군인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을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따로 추납하셔가지고 국민연금 하고 군인연금 같이 받으시면 더 좋겠죠.
가을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청와대 연금저축 손해보험 2019년도에 10년 납입 완료했습니다. 연금저축 있는 거 납입 완료하셨네요. 수익률이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누적 수익률 17%, 연평균 수익률 1.18 나오는데, 너무 수익률이 낮아 옮겨볼까 생각 중인데요. 연금저축은 화재보험사에 있는 거를 생명보험이나 증권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하죠. 근데 이전해가지고 주식이 더 좋아서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수익이 안 나서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좀 더 한 5년, 10년 이상 투자하실 수 있다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연금 펀드를 옮기셔가지고 안정적인 TDF를 운영하시는 거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 가을님께서 55세 이상이시라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미 10년 납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펀드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서 불리려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55세 이상이시라면 얘를 옮기지 말고 그냥 연금 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2019년도에 10년 납입 완료하셨다면 2009년도부터 가입한 거니까 2009년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은 5년으로 나눠받는 거예요. 5년. 10년이 아니고. 자, 그러면 쌓여있는 금액을 5년 나눠 받으세요. 나눠 받아가지고 인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연금 수령해가지고 이 인출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 이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현재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세액공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어제 걸로 옮기지 말고 어제 걸 인출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증권사의 계좌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납입을 연간 600만 원씩 해가지고 세액공제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모든 방법,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이 궁금하시게 되면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알려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내가 이걸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1800-3624 전화 주십시오. 1800-3624 전화 주면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전화요금은 발신자 요금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렇죠? 저희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궁금한 거 다 해결해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전화 주세요. 그러면 다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나라에 제가 이거 하려고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냥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자, 아놀드 영화님 50세인데 개인연금 수령 게시하면 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최근 확인했습니다. 연금 수령해서 배당 주시나 ETF 투자하는 방법 어떨까요? 10년 정도 더 소득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 수령해서 배당이나 ETF 투자하시는 거 좋은데요. 연금은 연금이다. 자, 그래서 연금으로 가입한 거는 연금으로 가야지. 연금을 가입한 걸 투자로 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으나 수익을 내가지고 다시 연금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알겠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이런 거 다들 보시면 어쨌든 평생 연금으로 준비한 것이 노후의 효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서 연금과 투자를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건 연금은 연금이고 투자는 투자다. 아시겠어요? 연금과 투자를 자꾸 혼용해서 서로 조합하려고 하지 마셔라. 그러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밥은 밥이고 반찬은 반찬입니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는 것이고 밥이 있어야 반찬이 맛있는 것이고 밥만 먹는다거나 반찬만 먹는다거나 이것은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시고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셔야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라리님, 연금 가입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연금 펀드, 연금 계좌,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 가입부터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 다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종합적으로 좋은 것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1시간 달려왔네요. 그죠?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님 감사합니다. 가을님 감사합니다.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신 거가 저도 굉장히 또 동기부여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연금이 중요성을 제가 알리고 많은 분들이 연금을 기본적인 소득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은 사실 이런 걸 국가가 준비해줘가지고 누구나 다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선진국들은 그런 걱정이 없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최대한 많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당장은 연금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그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셔도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결국 언젠가 다 씨를 뿌려서 결국 우리 사회가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금 박사 채널 주변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연금을 다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사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가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1시간 동안 만나 뵙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이 시간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또 한 주 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